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임스 알렌의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입니다. 20세기가 낳은 성공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알렌은 톨스토이의 작품에 영향을 받아 자발적인 가난과 영적인 자기훈련을 체험하면서 검소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성경과 동양 고전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으며 글쓰기와 명상 등을 하면서 10년 동안을 묵상과 사색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사색의 10년 동안에 삶을 성찰한 다수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의 작품은 후에 문학적으로 천재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사상은 데일 카네기나 나폴레온 힐 같은 자기계발의 대가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 책은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고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모든 조건은 바로 내 안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인이 함께 읽는 자기계발의 교과서라 불리는 제임스 알렌의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 어떤 내용인지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내 운명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면 운명, 그 불가사의한 힘. 운명은 많은 결과를 유도하는 불가사의한 힘. 한 개인의 인생에서부터 국가의 주권과 미래까지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초자연적인 힘이 특정한 결말을 야기하는 불가항력적인 흐름을 지배하는 것으로 비춰진 사례는 어느 시대에서나 무척 많았다. 생과 사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듯이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는 예정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많다. 그런데도 사람은 실패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전전긍긍할 때가 많다. 온갖 정성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의 달성에 실패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운명이구나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라면 운명은 모든 노력을 비웃으며 성공을 방해하는 성가신 것이 될 뿐이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한번 정해진 운명은 거스를 수 없다라는 인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나아가 나의 능력이 한없이 부족하고 이 세상은 불가사의한 힘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확신마저 들게 된다. 인간 차원에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힘, 그것을 신의 섭리, 신의 인도 내지는 숙명, 운명이라고 부른다. 운명,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운명은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인간을 끝없는 밑바닥으로 추락시키기도 한다. 시인이나 철학자처럼 통찰력이 깊은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운명이 베푸는 은총과 잔인함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한다. 또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시인이나 관찰력이 예리한 작가들 중에는 운명의 본질을 꿰뚫어 불후의 명작을 남긴 사람들도 많다. 그리스나 로마의 문학작품 중에는 불길한 운명을 극복하려는 주인공이 결국에는 맹목적인 비운을 맞이한다는 내용이 많다. 가령 셰익스피어 작품들은 주인공들이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감함으로써 결국엔 그 운명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작품은 인간이 운명의 흐름을 감지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하늘이 예정한 결말을 향해 자연스럽게 걸어간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수많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힘에 좌우되고 농락당하는 듯한 경험을 거듭하면서 이런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신만이 한다. 최선을 다하라. 다만 그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최선을 다하되 신의 존재를 믿고 운명은 하늘에 맡기자는 게
이 말의 참뜻이다. 운명에 관한 두 가지 시각.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명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인생에 대한 자세, 즉 도덕성을 고양하는 교훈은 의지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운명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시각에서 자유를 강조한다. 더불어 목적을 달성한 사람들의 노력과 인내를 배움으로써 마음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터득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운명이란 타고나는 것인가? 의지와 노력으로 개척할 수 있는 것인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운명에 따라 모든 것이 예정돼 있다는 숙명론과 의지와 선택에 따라 운명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자유의지론이 서로 대결하면서 운명을 보는 큰 흐름을 양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팽팽한 대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중도적 입장이 나타난다. 운명에 대한 두 시각의 어느 한편으로도 기울 수 없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운명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은 모순관계이기에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성질을 서로에 대해 드러내고 있다. 저마다 경험하는 인생의 단면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이해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양자의 심층을 꿰뚫는 새로운 시각이 요청된다. 지금부터 이상의 두 가지 견해를 통괄하면서 인생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거대한 원리를 소개하려고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가 인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할 터인데 그것은 인과관계, 즉 일종의 자연법칙에 의거하고 있다. 원인을 운명짓는 결과. 여기에서 원인과 결과란 인간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운명을 개척할 수 있지만 그것이 숙명적 결과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의미이다.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 존재한다. 이때 눈앞에 드러난 결과는 원인과 같은 종류이자 같은 속성이다. 그 둘은 늘 동등하면서 적합한 관계에 있으니 한치의 어긋남도 없다. 정신세계와 현실세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에서는 이러한 원인과 결과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원인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지만 결과는 원인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 즉 운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과는 원인을 선택한 바로 그 순간에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된 셈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내재되어 있다. 원인이 되는 씨앗이 뿌려지면 당연히 결과라는 열매가 수확되는 것이다. 어느 한순간에도 생각이 만들어내는 행동의 씨앗과 인생의 사건 간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다. 자유롭게 선택하되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력이 원인을 만들어내면 그에 따른 결과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게 된다. 선택한 행동에 따르는 운명적 결말을 맞이하는 것뿐이다.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표현한 결과로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이 된다. 기질과 성격은 사람마다 제각각인데 태어날 때부터 이미 특정 지어져 있다. 이제 막 탯줄을 끊고 분만실에서 나온 갓난아기조차도 특유의 내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다만 그 특징들은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물건들처럼 규격화되어 있거나 획일적이지는 않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행동에 책임지지 않으며 인생의 결과를 그저 타고난 운명 때문으로 돌리는 일이 가능한지도 모른다. 나라는 제품을 성장시키는 법. 만약 타고난 운명과 성격이 살아가는 동안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간의 정신적 성숙이나 인격 함양을 위한 노력은 불필요할 것이며 도덕성을 높이는 교육도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나를 표출하는 내면에는 성장 쪽으로 진화하는 속성이 있다. 내 인생을 마주하는 자세는 내면의 기질과 성격이 행동으로 표출된 결과다. 한 사람의 현재 모습은 태어날 때 이미 특성화된 나라는 제품을 어떻게 성장시켜 왔는가에 대한 답이자 행동들을 통해 수확된 인생의 결과로서 열매이다. 기질과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운명 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일까? 저마다 지니는 내면의 특징, 즉 기질과 성격 또는 인격은 오랫동안 수많은 인생들을 거치면서 질서정연하게 정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천성으로 지칭되는 내면의 특징은 한 개인에 국한된 것이면서도 무수한 인생들의 수많은 실제 경험과 행동의 조화물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인간 개개인의 특성은 단순히 운명 지어진 것으로서가 아닌 인류가 공동으로 개척하고 변화시켜온 결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전생은 오래전부터 인류가 품어온 의문이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그만의 특성과 기질이 새롭게 시작됨을 의미한다. 설령 모든 인생의 시작이 이미 운명 지어졌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정신적인 성장이 인간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면적 특징은 저마다 책임지고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 된다. 인생은 저마다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동이 운명의 결과를 가져온다.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주체는 바로 나이다. 그 행동들에는 내가 키워온 기질과 성격의 특성을 드러내는 생각과 사고가 반영돼 있다. 인간은 행동의 실행자인 동시에 특성을 키워나가는 자이며 운명의 창조자인 셈이다. 내 행동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있다. 행동을 실행에 옮겨나감으로써 내면의 특성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변화된 내면에서 새로운 행동이 탄생하며 바로 그 행동의 끝에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 나를 표현하는 행동의 결과가 바로 나의 내면적 특성이 걸어가야 할 운명인 것이다. 수많은 행동이 조화를 이루며 야기하는 인생의 결과는 마치 순환하는 계절 속에서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걷어들여지듯 마음속에서 자라난다. 개인의 특성을 규정하는 사고와 감정은 씨앗으로서 부지불식간의 마음이라는 토양에 뿌려진다. 거기에서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생각과 행동이 싹트기 시작한다. 한 알의 씨앗이 고유한 성장 프로그램에 따라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 하나의 행동 역시 자연스러운 흐름과 법칙에 따라 일정한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수확해야 할 열매다. 자연의 법칙이 만들어내는 인생의 공정한 흐름.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각자의 내면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결과이다. 피할 수도 없고 간절한 바람조차 무기력하게 만들고 마는 운명의 흐름은 행동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바라는 마음에는 너무도 가혹하게 느껴진다. 그렇지만 가슴을 울리는 환희도 예고 없이 찾아드는 고통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마음에서 바라고 주문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결과들일 뿐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이 만들어낸 흐름이다. 정신적 내면을 성숙시켜온 사람은 그에게 대적하는 사람에게조차 안갚음을 하지도 원망하지도 않는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거나 아무리 힘겨운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불평불만을 늘어놓기보다는 그 상황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힘겨운 존재나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혹은 혹독한 시련은 도무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신적 성장을 이루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내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직면하는 상황과 환경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간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끈기 있게 그 국면들을 대처해 나간다.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미숙한 언행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행동과 습관을 변화시켜 나간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성장이다. 성숙하지 못한 삶의 방식을 청산함으로써 부정적인 환경과 힘겨운 상황을 끝낼 수 있다. 더불어 새롭게 거듭난 나에게 소망해온 결과를 가져다 줄 원인의 씨앗을 마음에 뿌리고 성실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게 된다. 시간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법칙의 결과. 자연의 법칙이 인생의 흐름을 창조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보겠다. 나의 현재 인생은 내가 걸어온 과거의 결과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뿐 아니라 수면 아래의 흐름을 따라 결과를 향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 결과에 해당한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실패를 거듭하고 비겁하며 약삭빠른 사람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러한 현실은 언뜻 보면 정의롭고 성실한 사고와 행동이 행복한 결과를 낳는다는 정신적 도덕 법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차라리 교활한 편이 낫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엔 자연 법칙의 공정성마저 부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량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가 착하고 성실하다고는 할 수 없다. 반대로 약삭빠르다고 해서 모든 행동과 사고가 옳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사람은 좋든 나쁘든 변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도덕 법칙은 자연 법칙과 그 뿌리가 같다. 가끔씩은 표면적인 결과에 시선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칙의 원리가 변질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최선의 씨앗을 심어라. 지금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한때는 잘못된 판단으로 그릇된 길을 걸었을 수 있다. 현재는 착하고 배려심이 많지만 예전에는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사고에 휩싸였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괴롭히는 부정적 생각에 빠졌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아름다운 마음에 눈뜰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과거에는 정의와 올바른 생각만을 실천하며 살았으나 이제는 부정적인 사고만을 일삼는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고 상냥하고 아름다웠던 마음을 상실해버린 사람들도 있다. 이렇듯 모든 인생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해 간다. 힘겹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은 과거의 이런 현실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씨앗이 뿌려진 결과이다. 그러나 암울해할 필요가 없다. 비록 현재가 불운의 연속이더라도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씨앗을 뿌리면 기쁨에 넘치는 수확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금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들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도 이 순간 불행과 가난의 씨앗을 심고 있다면 언젠가 고통스러운 수확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성은 천부적인 것이지만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 살다 보면 원인이 분명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런 상황을 인연이라고 한다. 전생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늠하기는 매우 어렵다.
무수한 인생의 탄생과 죽음이 반복된 결과가 또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이어져 내면적 특성으로 표출된다고 한다면 원인과 결과의 이치는 끝없이 이어지는 게 된다. 인간 개개인의 특성이란 마음의 습관이다. 습관이 된 마음의 특성은 무의식적으로 행동 양식을 창조해 간다. 한편으로는 반복되는 행동 양식이 다시 내면에 작용함으로써 또 다른 마음의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자각되지 않은 채 몸에 밴 나쁜 행동이 그 사람의 성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의식적인 사고로 행동을 바꾸면 마음의 습관도 변한다. 마음의 습관으로 자리 잡은 사고와 생각이 행동으로 표현되고 다양한 형태의 행동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로 나타난다. 결과가 나타나는 데 드는 시간의 길이와는 무관하게 인생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간은 변화의 과정을 내면적 변화로부터 읽어낼 수 있다.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은 사고와 행동의 결합에 의한 조화이며 이는 의지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전생에 대한 문제와는 별도로 타고난 기질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노력 여하에 따라 평소 못마땅했던 성격이나 습관을 좋은 쪽으로 바꾸고 나아가 긍정적인 부분은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사고와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이 이야기는 실화다. 어떤 남자가 실직을 당해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실직 통보를 받은 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좀처럼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새로운 일자리를 얻으려는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답을 얻을 수 없다는 현실은 공정한 운명이 아닌 듯이 보였다. 이전 직장에 근무할 때 그는 다양한 업무로 무척 바쁘게 지냈다. 그러나 그는 주어진 일들을 배움과 능력 개발의 기회로 삼지 않았다. 그보다는 부담스러워하고 짜증내는 경우가 많았다. 서서히 그에게는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는 욕망이 피어났다. 그러나 직장인으로서의 처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업무 방식을 개선한다거나 능력을 최대한 살려보겠다는 식이 아니었다. 그저 업무량이 적으면 훨씬 즐거울 텐데 라는 생각만 가득했다. 새로운 업무가 할당된다는 것은 성실하게 일해온 데 대한 성과이며 보상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환경을 좋은 결과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니 오로지 일에서 해방될 날만을 고대했던 것이다. 그의 간절한 바람은 해고라는 현실의 결과로 멋지게 이루어졌다. 무의식적이긴 했으나 일 없는 편안한 상태를 바라왔던 그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오히려 더 불안하고 무의미한 나날이 시작됐다.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일은 그를 고되고 맥 빠지게 만들어버렸다. 결과의 교훈이 주는 과제. 실직이라는 결과 앞에서 그가 깨닫게 된 사실은 무엇일까?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지낸다는 것은 인간에게 큰 고역이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무척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일은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는 한편, 자기 개발과 성장을 하는데 무척이나 소중한 기회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그가 반드시 깨달아야 했던 과제들이다. 인간의 사고가 배태한 상황마다에는 배워야 할 과제가 있다. 그 과제들을 확실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결과를 통해 교훈을 깨닫는다는 뜻이다. 비로소 과거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그는 진정한 일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어리석은 생각이 불러온 실직이라는 슬픈 결과를 딛고 일어서서 진정 그가 해야 할 일을 찾는데 성공했다. 그의 정신이 일에 대한 사고와 자세를 긍정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결과 또한 그에 어울리는 상황으로 찾아왔다. 정신이 일 쪽으로 주파수를 맞추면 맞출수록 사고 또한 새로운 인생 흐름을 만들어냈기에 그에게는 더욱 많은 일들이 할당되었다. 나아가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온 힘을 쏟으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내면의 풍성함도 맛보게 되었다. 그가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는 일이 주어진 의미도 모른 채 살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구하면서도 그것을 손에 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림자는 어떤 물체가 앞에 놓여 있어야만 생긴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림자가 생길 수는 없는 법이다. 이상의 미래가 투영된다. 이상을 그려보자. 미래의 이상은 지속적으로 그려질 필요가 있다. 마음을 최고로 두근거리게 만드는 것, 마음을 더욱 강하게 울리는 것, 실현에 대한 욕망이 큰 것을 가슴 속에 꼭 품어야 한다. 그 속에서 기쁨과 천국을 느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소망을 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기적인 소망의 실현이 진정한 만족을 가져올까? 맑고 순수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대로 주저앉을까? 이런 일들은 절대로 없다.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결코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의 처지는 평소 원하던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높은 이상을 품고 그것을 향해 걷기 시작하면서 사라질 것이다. 높은 꿈을 가져보라. 그러면 원하던 내 모습과 만나게 될 것이다. 이상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달성된 모든 위대한 업적도 처음에는 단순한 꿈에 불과했다. 떡갈나무는 한동안 도토리 속에서 잠을 잔다. 새들은 알 속에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한 인간의 아름다운 미래가 실현될 때까지 천사들은 바쁘게 움직인다. 두려움 없는 평온한 마음으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전진하라. 눈앞에 펼쳐진 미래가 이상으로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믿어보라. 여러 번의 기회가 차례로 나타날 것이다. 그때마다 하나씩 실행하라. 정의의 법칙은 항상 올바르게 작동하고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하게 올바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주위 사람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린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 때문에 초조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은 당신의 마음 안에 있다. 친절한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친절해져야 한다. 정직한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정직해져야 한다. 타인에게 베푼 만큼 자신에게 돌아온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그 활동을 영원히 지속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지금 행복하다면 밝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불행하다면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에게 베풀 때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채우면서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 행복은 거짓이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물질적인 부에 매달리는 일을 그만둘 때 영원으로 이어질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물질적인 부는 그것에 매달리든 매달리지 않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진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라. 가장 큰 행복을 느낀 순간이 바로 타인에게 배려 있는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은 받을 때보다 남에게 베풀 때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라. 그렇게 자신을 잡고 있는 욕망의 쇠사슬을 차례로 부숴가는 동안에 무언가를 빼앗고 싶어하는 고뇌와 대조되는 베푸는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물건, 지식, 사랑을 남에게 주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줄 것이다. 친절함과 순수함은 복이 되어 되돌아온다. 성공과 실패, 인생의 모든 것이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진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자신이다. 마음을 배려와 상냥함, 순수함으로 채우면 그것이 자연스레 주위에 전해져 결국 같은 파장을 가진 축복이 되어 되돌아온다. 그러나 이기적인 생각과 욕망, 증오 등으로 마음을 채우면 결국 그와 똑같은 형태로 저주가 되어 자신을 찾아올지도 모른다. 마음에서 사욕을 내쫓고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야 한다. 그렇게 하면 부를 누리지는 못해도 영원까지 계속될 큰 명예를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을 사욕으로 가득 채우면 아무리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한들 결코 진정한 행복은 손에 넣을 수 없다. 그리고 언젠가 주위에 친구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고뇌가 존재한다. 그것은 이 세상이 지금 우리의 사랑과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활력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인격이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은 그 빛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격은 매우 소중하다. 그것은 어떤 것에도 부서지지 않고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 나쁜 일을 한탄하는 것은 이젠 그만두자. 타인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일은 그만두라. 그리고 내가 저지른 실수와 내 단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라. 타인이 정직해지길 바란다면 우선 내가 먼저 정직해져야 한다. 이 세상을 고뇌에서 해방시키고 싶다면 우선 나부터 그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정과 환경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우선 내가 행복해져야 한다. 스스로 변한다면 주위의 많은 것들도 변한다. 인생에는 그 어떤 우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마음에 달려 있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은 내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의 결과임에 틀림없다. 스스로 환경과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한다. 결국 나의 내면이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는 바로 나에게 있고 나의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제임스 알렌은 얘기합니다. 마치 생각이 바로 현실이 되는 시크릿의 법칙과 같은 얘기인데요. 삶을 주도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 내 운명을 내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책에는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끝까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